안녕하세요. 채널 스티밋입니다. 이번엔 신농님의 글을 전합니다. 신농님은 따뜻한 감성과 섬세한 표현으로 많은 분들의 공감을 얻고 있는데요. 그런 촘촘한 마음의 결을 가진 분이 신경 끄기의 기술이라는 책을 읽으셨다고 하네요. 제가 사실 이 책을 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목이 주는 선입견 때문에 신농님과 안 어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과연 신농님은 어떤 감상을 전했을까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할 거면 하고 말 거면 말아. 어떻게는 필요 없어. 우리는 이미 매일같이 어디에 신경을 쓸지 선택하고 있다. 그러므로 단순히 신경을 다른 쪽으로 돌리기만 하면 변할 수 있다. 정말 단순하지만 결코 쉽지는 않다. 그 과정에서 루저, 사기꾼, 멍청이가 된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긴장되고 겁날 것이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짜증을 낼 수도 있다. 이런 일들은 가치를 두고 신경을 쓸 대상을 바꾸는 일의 부작용이다. 하지만 이런 부작용을 피할 수는 없다. 부작용 몇 가지를 살펴보자. 일단 그동안의 확신이 흔들릴 거다. 이걸 진짜 포기해야 하나? 이게 옳은 일일까? 수년 동안 떠받들어온 가치관을 포기하면 길을 잃은 느낌이 들 거다. 더는 옳고 그름을 판별할 수조차 없다는 느낌이 들 거다. 힘들겠지만 그게 정상이다. 다음으로는 망했다는 느낌이 들 거다. 이미 반평생을 기존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왔는데 뒤늦게 가치관과 기준과 행동을 모조리 바꾸고 나면 그간 믿어왔던 옛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이 영락없는 사기꾼이나 얼간이로 보일 거다. 이 역시 불편하겠지만 마찬가지로 정상이다. 그리고 틀림없이 버림받는 일을 견뎌야 할 것이다. 살면서 맺어온 수많은 관계가 그동안 지켜온 가치관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당신이 갑자기 그걸 바꿔버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가령 공부보다 노는 게 중요하고 결혼과 가정보다 자유연애와 프리섹스가 중요하다고 돈보다는 좋아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결론 내린다면? 당신의 변절은 인간관계에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대부분의 관계가 눈앞에서 산산조각 날 것이다. 이 또한 정상이며 마찬가지로 불쾌할 것이다. 고통스럽겠지만 그게 다 신경을 다른 데로, 그러니까 훨씬 더 중요하고 힘을 쏟을 가치가 있는 일로 돌릴 경우에 필연적으로 생기는 일이다. 가치관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내적, 외적으로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무엇보다 불안을 느끼게 될 것이다.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할 것이다. 곧 알게 되겠지만 그건 좋은 현상이다. 나에 대한 확신이란 얼마나 위험한가. 사람은 누구나 나름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간다. 우리는 그걸 지키고 정당화하고 고집하며 살아간다. 일부러 그러지 않더라도 우리 뇌가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 불합리하게도 우리는 기존 지식과 믿음에 크게 좌우된다. 자기가 착하다고 믿는 사람은 그 믿음과 모순되는 상황을 피하게 되고 자기가 요리를 잘한다고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을 스스로에게 증명할 기회를 자꾸만 찾게 된다. 우위를 점하는 건 언제나 믿음이다. 먼저 자신을 보는 관점과 자신에 관한 믿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회피와 불안을 극복할 수 없다. 다시 말해 변할 수 없다. 1990년대 중반 로이 바우마이스터는 악의 개념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 연구는 기본적으로 나쁜 짓을 하는 사람과 그들이 그런 짓을 하는 이유를 밝히는 것이었다. 통념에 따르면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하는 건 스스로를 끔찍하게 여겨서, 즉 자존감이 낮아서였다. 그러나 마우 바이스터의 발견에 의하면 사실은 그 반대가 더 일반적이었다. 그가 무도한 범죄자 가운데 일부는 스스로를 꽤나 만족스럽게 여긴다. 그들은 타인을 무시하고 괴롭히는 자신의 행위를 현실을 도외시한 자기의 만족감을 통해 정당화했다.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행위가 정당하다고 느끼려면 정의와 신념과 권리에 대한 나름의 의식이 확고부동해야만 한다.
아기는 절대 자기가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악하다고 생각한다. 엉터리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보면 모든 걸 자기 뜻대로 곧이곧대로 하는 게 꼭 옳은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 자신의 집착이 완전히 비합리적이고 불건전하다는 걸 알고 그게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도 알지만 왠지 그게 자기한테는 너무나 옳게 느껴져 도저히 무시할 수도 멈출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런 의미로 보면 자아를 찾아라 와 같은 말을 따르는 건 위험하다. 너 자신을 믿어. 가슴이 시키는 대로 해. 와 같은 달콤한 말도 위험하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오히려 자신을 덜 믿어야 할 때도 있다. 우리의 믿음은 자의적인 것이다. 심지어 어떤 믿음은 우리가 이미 선택한 가치와 기준을 정당화하기 위해 나중에 만들어진다. 어떤 이는 자기 생각이 틀렸을 가능성을 고려하기보다 차라리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망치는 편을 택한다. 평소 읽는 책들 중 더 깊게 느끼고 머리와 가슴에 새기고 싶은 책을 아주 게으르고 천천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숙제이자 공부입니다. 처음 신경 크기의 기술을 읽을 땐 딱히 정리해보고 싶은 책은 아니었는데 꽤나 긴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에 박히게 되었고 결국 천천히 조금씩 글로 다시 써보게 되는 게 사실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오늘의 부분을 꽤나 마음을 들여 몇 번을 정독하고 정리하면서 물론 제 자신을 돌아보기 위함이지만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도 전혀 즐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따금씩 떠오르며 얼마간 나를 붙잡고 있는 생각들을 책과 영화 혹은 우연히 접한 무언가로 비추어 볼 수 있다는 건 여전히 삶의 큰 선물이자 낙인 듯 싶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대충 읽던 이 책을 마음을 들여 기록으로 남기겠다는 결정을 하는 게 스스로 화가 나기도 합니다. 이 책으로 나는 무엇을 얻고 무엇을 배우고자 하는지도 명확히 모르겠습니다. The Subtle Art of Not Giving a Fuck 이라는 이 책의 원 제목에 시니컬한 피식하는 웃음이 나올 뿐입니다.